안녕하세요. 적당히 거리를 둘 때보다 마음을 열고 타인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그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 확률도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뒤로는 쉽사리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친해졌다가 또다시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겠죠. 마음을 여는 용기도 완전 새로운 사람의 경우와 원래 알았던 사람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사람의 경우부터 살펴보죠. 예를 들어 과거에 직장에서 되게 친하게 지냈다가 배신을 당하고 크게 다퉈서 마음의 상처가 생긴 이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직장을 가서도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직장 동료와 친해지는 것이 꺼려지죠. 이건 우리 안의 방어 기제에서 나온 본능이지만 이 본능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내가 본 백조는 흰색밖에 없으니 세상의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죠. 환경은 유사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다르고 심지어 겉모습이나 첫인상이 비슷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이전 사람과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전 사람과 비슷한 첫인상, 특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도 이전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쉽게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이 방어 기제, 이 심리 본능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이전의 사람, 이전의 경험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완전 백지 상태에서부터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직감과 내 무의식은 처음 본 사람을 보고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끝마칩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도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첫인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또 그 첫인상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도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추후에 큰 피해를 보거나 또 반대로 처음 본 사람을 너무 믿지 못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시간과 에너지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을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이해하려는 나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원래 계속 알았던 사람의 경우도 살펴보죠. 우리는 원래 알던 사람과 크게 싸워서 상처를 받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멀어지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 관계를 평생 멀어진 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서로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으니 너도 나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 좀 받아봐라 라는 거죠. 또 너 스스로 너 잘못을 한번 깨우쳐 봐라 라는 의중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크게 싸운 뒤 냉담한 휴전 상태는 짧게만 유지가 된다면 서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쪽 혹은 둘 다 자신의 상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장기간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면 둘 중 한쪽은 이 침묵 자체로 더 큰 상처를 받고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죠. 또 침묵을 주도했던 당사자는 이런 극단적인 상대방의 판단에 당황하게 되죠. 또 후회하게 되고요. 나는 상대에게 침묵해서 단지 상대가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변화하길 바랬던 것 뿐인데 말이죠.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이 미래에도 나에게 똑같이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 대화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애초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에 자라온 환경이 더해져서 성격이 형성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변의 존재도 아닙니다. 서로가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 반, 합으로 조금씩 이전보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쌍방, 양쪽 모두가 내가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정반합도 없고 관계 개선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 미련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잊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쌍방이 변화하려는 의지는 있고 화해를 손쉽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내 잘못을 시인하며 대화를 시작했음에도 그래 내가 뭘 했어 너가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간혹 상대방을 내 통제 안에 두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라고 세뇌시키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가스라이팅을 상대방의 자유의지의 권리를 뺏어버리는 범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매번 상대방이 내 잘못은 전혀 없어 그리고 화를 내면서 내 잘못만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와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계를 끊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또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고 단지 상대방과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의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빠르게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나에게도 좋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그 사람이 똑같이 상처를 느끼게 만들어서 복수하고 희열을 느낀다? 굳이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엔 좋은 사람은 너무나 많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수심으로 인한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시간과 에너지 대신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관계를 끝내려는 마음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쌍방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만약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변할 의지가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는 슬프지만 그 관계를 끝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쌍방이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100% 한쪽이 잘못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쌍방이 서로가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바꾸고 상대방을 위해서 맞추고 배려하는 그런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비판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